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하입니다. 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의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만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최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혜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6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8개 단체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차량 유지비, 물리치료실 운영비, 물품 구입 등으로 2019년도에 1억 4,395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1억 6,959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도표 아래가 되겠습니다. 2020년 6.25 참전 유공자의 차량 구입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체별 인건비, 단체 운영비 포함해서 동일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씩, 2020년도에는 1,6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월별 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으로서 평균 300명에게 36억 2,600만 원을, 사망위로금으로 7명에게 130만 원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평균 543명에게 84억 7,470만 원을, 배우자 수당으로 평균 107명에게 6,795만 원을, 사망위로금으로 14명에게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 4월 말 현재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을 월 320명에게, 사망위로금은 1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520명, 배우자 수당은 월 130명, 사망위로금 2명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별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되시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독립유공자 유족 유로비 및 유족 기념 유문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운영비 지원, 호국보훈 행사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740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4월 말 현재 7개 동일 사업에 7,94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 제양군인의 회관 증축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건물명은 속초시 제양군인회관이고 위치는 조양동 청초호반로 43번지입니다. 건축 면적은 193.31제곱미터고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시설 이용 현황으로 1에서 3층까지 임대로 사용하고 4층만 현재 제양군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협소하여 지상 4층 규모를 5층으로 증축 건의 요청하고 있으며 검토 사항으로는 강원도 동부보훈지청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도비지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도의원 재량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이 검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으로 국도비 확보는 어려움이 있고
100% 전액 10기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좀 큽니다. 단체에서 임대 공간을 축소하여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는 자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업 내용별 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도 진료비 3,871명에게 12억 7,265만 9천 원을, 요양비 326명에게 4,769만 1천 원을, 장애인 보조기기 68명에게 5,149만 8천 원을, 노인 틀리는 183명에게 1,576만 7천 원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1,957명에게 5,836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진료비 3,849명에게, 요양비는 145명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7명, 노인 틀리 42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1,660명에 총 5억 8,012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 생계, 주거, 의료, 연료, 장제, 전기세 등 6개 사업에 666가구에게 4억 3,146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 현재 생계, 주거, 의료, 연료, 전기세 등 5개 사업에 161가구에게 8,629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례 발굴 조사 실적입니다. 2019년도 8개동 전체에 합쳐서 1,532건을 조사하여 184건을 발굴하였고, 2020년도 4월 말 현재 459건을 조사하여 4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동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6종, 강원 행복한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강원 건강 안마 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 서비스,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합쳐서 총 7개 사업에 2019년도 358명에게 3억 7,728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현재 308명에게 1억 2,767만 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20년도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비 주요 사유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총 444건을 신청하여 적합 215건이고 부적합으로 229건이며, 다음 페이지 24쪽입니다. 2020년도 현재 177건을 신청하여 적합이 101건, 부적합이 76건으로 소득 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 신청 포기, 미거주, 사망, 기타 조사 거부 및 교정시설 입소 등이 부적합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수급 인정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79가구 125명, 2020년도 현재 32가구에 43명을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자격 변동자 현황 및 주요 변동 사유를 보면 2019년도에 2,990가구, 2020년도에는 793가구에 대하여 자격 변동이 발생하였고, 변동 사유로는 취업, 소득 증감, 근로능력 유무, 교정시설 입퇴소, 군 입대, 주거 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부정수급 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4월 말 현재 생계급여는 240건에
2억 867만 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2건에 9,893만 7천 원을 회수하였고 108건에 1억 973만 5천 원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20건에 1,204만 3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건에 828만 7천 원을 회수하였고 4건에 228만 6천 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1건에 14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0만 원을 회수하였고 8만 원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수급자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 및 결정을 하고 수급자 신청 및 결정 통보 시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 법적 조치 공지 등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며 근로능력 있는 자 중 미취업자 정기적 소득조사 및 자립자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예방 중심의 1구 복지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복이윤 시스템, SM 알림 등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정수급 신고 접수 창구를 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환수 상담으로 매월 말일 보장비용 징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조입니다. 9번째, 속초 반야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목적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활 능력 향상 지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아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 법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흥사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자활 근로사업 운영, 자활사업단 창업 및 운영 관리, 자활 기업 관리, 자활 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상담, 취업 발전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센터장의 5명으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으로 2019년도 2억 6,287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 2억 9,676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위탁 사업을 보면 사업 목적은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 특례자 등이 대상이고 햇살 세탁외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 반야 지역자활센터에서 매년 1년씩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조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2019년도 12억 9,330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13만 4,134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째,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조성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위치는 노학동 285-4번지의 1필지,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의 연면적 660제곱미터, 사업비는 23억 3천만 원이 되겠고 주요 시설로서 재활치료실, 상담실, 강좌 취미교실, 다목적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다음 28쪽으로 보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0년도 3월 6일 행정안전부 강원도로부터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승인을 통보받았고 2020년 4월 2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상정 요청하였으나 탄원서 등의 관계로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 단체 연합회,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장애인 가족 대표 등과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가족 등 장애인 관계기관들과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할 계획이고 간담회 개최 이후 장애인 복지센터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번째, 민간 위탁 장애인 활동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 보조하고 방문 목욕이 되겠습니다. 제공 기간은 3개소로 활동 보조는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속초 분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문 목욕은 속초시 효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운영 현황으로 2019년도 131명 수혜자에게 104명의 활동 지원가가 투입하여 22억 8,86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4월 현재 128명의 수혜자에게 110명의 활동 지원가가 투입하여 7억 3,798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2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소요 예산, 점검 및 관리 실태입니다. 편의시설 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이라든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및 관리 실태를 보면 업무 대행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건축허가 기술 지원, 준공검사 사용 승인, 민원 상담, 교육 홍보, 실태 조사, 주차 단속 등으로 2019년도에는 1,025건을 처리하였고 2020년 4월 말 현재 2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으로 8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2020년도에도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민간시설 사업을 8개소를 선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신규 국책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그룹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6명이 되겠고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은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발달장애 학생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공 시간은 월 44시간으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제공 기간은 2개소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와 속초시 가원누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현재 1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14번째,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 결과입니다. 2019년도 4개 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어통학센터 운영,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2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상 결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3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5개 사업에 총 보조금을 24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15번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에게 차량 운영을 통해 민간 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 보기, 외출 및 병원 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속초시 지회가 되겠고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고 이용 요금은 관내는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이고 관외는 강릉은 10,000원, 양양 읍내는 5,000원, 그 외에는 10,000원, 고성 간성 읍은 5,000원, 그 외에는 10,000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 운영 내역은 관내 출퇴근 통학, 민원, 금융 업무, 장보기 병원 진료 등이고 관외는 병원 진료라든가 나들이 등으로 사전 예약을 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16번째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법인 등록은 2003년 11월 28일 날에 했고 사업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자료 수집, 간행물 발간, 개목 및 홍보, 자원봉사 활동 진흥,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 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입니다. 이 사회는 현재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보조금으로 1억 2,96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1억 3,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에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여기 자리에도 계시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7쪽에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관련돼 가지고 간담회도 2차례 하셨고 또 6월에 간담회 계획도 있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뭐 여야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협력을 받을 게 있으면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건의도 받았고 면담을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8쪽 좀 보겠습니다. 화면도 좀 잠깐 볼게요. 과장님 올해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3월 달에도 추경 때도 많은 보도 자료를 내고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도 참전 명예 수당 인상해 달라고 제가 보도 자료 나간 게 있고, 네. 그다음에 2019년 12월 3월 당초 예산 때도 이 보도 자료를 냈고, 그 보도 자료를 냈다는 건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또 처리 결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서의 답변은 뭐냐면, 참전 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의무로 마땅히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하나, 타시군 대비 형평성과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인상 시기와 인상액을 장기 검토하겠다는 게 답변이에요. 검토하시겠다는데 이제 장기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도내 18개 시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강력히 다시 주장합니다. 물론 재정적 부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분야의 요구 예산이 시급한 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사항을 감내해서라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원의 의견 제시에만 끝나는 의사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검토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과 명예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진솔하게 언제 인상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와야지, 또 장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점점 참전 명예수당의 직접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70주년이라 하면은 그 당시 20살만 됐다 하더라도 지금 90입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배우자의 수당은 인원이 늘 수 있죠, 당연히. 네.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의 요구는 배우자 수당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의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 종합복지타운의 조성이 차질 없이 좀 그 관련 단체나 부모회들 간담회를 통한 의견 좀 잘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과 지속해서 지금 또 당부와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 촉구를 좀 하고 계시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 강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행길 의원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정수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익헌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주민생활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 그리고 또 궁금사항 그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그 기부물품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그 기부물품 그 내역도 제가 잘 받아봤는데 제가 기부물품과 관련된 기부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건의드렸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부물품이 기부금품이 됐든 물품이 됐든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제가 전 시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이렇게 또 관리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얼마 전에 과장님 그 부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안면 거상 눈처짐 예. 그 어르신께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면서 참 어려운 위치에 놓이셨는데 눈을 뜨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과장님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냐면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정말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수술은 못 하셨죠? 네,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죠? 그 수술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우체국 그 공익재단하고 연계가 돼서 그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그 눈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사자 어르신도 그 이제 더 이상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종교를 그래서 줬습니다. 노력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어르신께서는 그 수술이 되질 않기 때문에 수술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은 수술하지 않으셔도 수술해도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참 안 됐습니다. 현장 가서 뵈니까 그런 그 부분 외에 의료 행위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뭐 필요에 따라서 그 뭐 어려움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다면 마지막 노선이라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보톡스를 맞으면은 맞는 동안만큼의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톡스를 맞아서 이 그 늘어진 거를 이렇게 좀 당겨준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나중에 가서라도 그렇게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안 된다 치면 일시적인 도움이죠. 그거는 그뭐 계속 그렇다고 보톡스를 계속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정 나중에 안 되면 뭐 보톡스 맞으면 그나마 그 맞아서 네네. 저 활동안만 조금 유지를 할 수 있다라 이런 얘기는 좀 해주시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보조 활동인이 퇴근하시고 나시면 예. 집에서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건축과의 우리 계장님들하고 아파트에 그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올라가질 못하시고요. 혼자서 내려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현장이. 그런데 거기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현장 우리 행정하고 공중주택 뭐 관리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주민 대표들하고 그 면담을 통해서 좀 대화를 좀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그 퇴근을 하시고 나셨을 때 이런 환경이 놓인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개선은 이제 건축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이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그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우리 그 교통과에다가도 제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예. 자 지금 그 관내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그 산모분들께서 이제 강릉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 차량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장애인들은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오실 때는 강릉에서 이제 차량을 요청을 해서 이제 오시는데 지금 200명당 한 대꼴로 지금 배정이 되다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150명당 한 대예요. 그럼 증차 문제가 논의돼야 될 시점이었고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 협의회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게요.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애인 그 특별교통수단 관련된 종사자를 이쪽에서 선별하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그렇죠?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과는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 예.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어서 장애인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장애인이 있어서 예. 장애인이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거죠. 예. 한번 그러면 장애인들 그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지금 남성 위주로 지금 거의 돼 있죠. 종사자들. 거기 그 운전 기사분들 네네네. 말씀.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남성분들이 예. 관내에는 그 택시를 비롯한 운수업체 종사자분들이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그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그 종사자들이 예. 정말 대해 주신다면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예. 남녀 비율을 똑같이 맞추진 못하더라도 네네. 여성 비율을 좀 같이 맞춰 주시면 여성 예. 장애인들도 있고 네. 남성 장애인들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활동 보조인들 그 만족도가 여성 그 활동 보조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네네. 선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장이 혼자 이렇게 면접을 보시나요? 아니 혼자서는 예. 아니고 아마 예, 면접은 면접 그 위원들이 예, 한 3명이나 뭐 이렇게 3-5명 거기에 뭐 관계공무원들은 해가지고 이제 배석을 하시나요? 예. 면접을 하시죠? 저희 모르겠어요. 교통과에서 뭐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거는 그 면접위원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과장님께 정확하게 여쭈는 건 예. 교통과의 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 질의 시간에는 제가 교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저희 쪽에서는 네. 저희 장애인 담당 계장이 그 인사위원으로 거의 그 들어가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인사위원으로 현장에 들어가 계시고요. 예, 공무원 대표로서 대표로 들어가 저희- 계시고요. 담당 자, 공무원 대표로 들어가 계신다고 예. 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활동 보조인도 마찬가지고 예, 교통특별 그 약자에 대한 그 종사원을 선별을 하실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일단 제가 잘 알고요. 한번 그 협의 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 있을 때 가서 그 지금 그 기사 남성분에 대한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쓸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저희 생각은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 위주로 아마 자, 그게 쓰지 편견이라는 않을까. 거예요, 과장님. 힘쓸 일이 네.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좀 이렇게 약간 차별을 두는 듯한 이런 말씀이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힘을 쓸 상황이 되면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계시고 주변에 그 장애인 가족분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배차 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 예. 나갔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왜 장애인 그 교통 약자와 관련된 운전 그 종사자들 모집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그 베이스에 깔려서 사실은 손해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일단 이해가십니까? 이해갑니다. 예. 네네. 자, 지금 17초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 하게 되면 좀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후에 추가 질의 활용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활동보조인 퇴근 이후에 이 안전의 문제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제 서비스 제공자분들의 성비에 대한 고려가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부분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 함께 좀 교통과랑 좀 협의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잘 강조를 좀 해주시고 요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오후 좀 나른하시죠? 좀 웃으시죠, 뭐. 고맙습니다. 요즘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기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아, 예. 같이 어울러서. 예, 전체적으로 뭐, 돈과 예, 함께. 그래도, 예. 예. 그 이제 그 상대성 허탈감이랄까, 박탈감이라 그럴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상
물론 이제 그분들의 참 딱한 분도 많죠. 받아야 하실 분들이 다 받죠. 그죠? 기초생활급여나 생계급여나 뭐 의료급여나 장애수당이나 마땅히 받아가실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복지로 향한 거는 모든 국민이 행복해 하자는 의미에서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부정수급자들이 이제 회수율도 낮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는요 그 의도되지 않고 수급자들이 몰라서 부정수급자로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너무나 그 방면에 잘 알아서 정말 남들은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신 분도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생활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행정으로서 참 고난 점이에요. 일일이 재산 상태 뭐 서류상으로는 뭐 완벽하겠죠. 네. 그렇죠? 서류상으로 완벽한데 생활 형태라든지 그 저희는 이제 그 통반장님들이 다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주민자치회가 있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 사항들은 행정보다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정말 생활 상태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조사라는 거를 공무상의 자료나 물론 조서가 해서 돌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가서 이제 생활 실태 점검을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지간히 그런 분들이 이제 예. 나른다면 아니 뛴다면 우리 행정은 그 우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너무나 그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이 각자 이제 그 봉사활동 가거나 그분들의 이제 생계 유지로 해서 취업을 가면 정말 상대성 박탈감이랄까 너무나 화가 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밀고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 찔리는 거? 예. 그건 또 밀고는 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참 회의감이 느낀다 하고 저 본 의원한테 하소연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행정력에서 좀 어떻게 통관장들을 뭐 동원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사항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보조 같은 건 안 될까요? 뒷받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어쨌든 그 주변에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가서 이제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 조사라는 걸 하긴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가정 방문해서 그런 실태를 해서 진짜 그런 소지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가서 일차적인 통반장님을 통해서 먼저 이제 주변에 먼저 그 물어보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분하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적합된 거면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정지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보장받는 체계를 유지시켜드리고 자유를 누릴 만한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회악이죠. 그 틈새를 이용해서 노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않고 그 기초생활 그걸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허위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법이 가까이 없어도 좀 축치를 해서 그런 분들은 단호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행정력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그러한 상대성 박탈감이 오지 않도록 그런 게 무너지면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은 꼭 받아야 해요. 네. 예, 그분들은 그 소중한 그 생활비가 그분들의 목숨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다른 분들이 탓이할 거를 자기가 도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 문제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33페이지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사회복지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협의회가 이루어진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급료는 누가 줍니까? 급여요. 예, 예. 아, 그 어떤 그 저희 보조금에 의해서 네.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기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받아서 직원을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고 직원을 있습니다. 뽑는 것도 우리 그 시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네, 그러니까 채용 공고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고 이런 거 내서 네. 공고를 하시고 네. 거기에 맞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사 뭐 자격증 소지자에서 뽑는다 치면 그에서 뽑아 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직원 임명 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십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그거 받아 가지고 네.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직원으로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여 있는 협의회인데 지난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죠, 사장님? 아, 예. 네. 초에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왜 경찰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까지 됐고 우리 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판인데 네.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저희 속초시도 같이 덩달아서 시민들이 불신임하게 되는 네. 거고 모든 여파가 이루어질 텐데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직무 해제 정지? 직무 정지? 예. 예. 직무 정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권주의 아닙니까? 네. 네. 자리를 여기서 얘기도 해도 됩니까? 글쎄, 그런 이게 좀 거는 개인적인 문제라. 개인적인 문제가 네, 아니고 아니면- 이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데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 민간 단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지를 하겠다는 협의회에서 저도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였습니다. 네, 예, 저도 몇 년간 했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다 해서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어서 예, 예. 물론 저는 그 관계되신 분들은 만나 뵙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예. 담당 부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네, 네. 거기까지 갔는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네. 타 인근 시에도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국민들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뛰는 협의회라면 거기에 맞게 좀 어쨌든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네. 예,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인데 각자의 의견은 조금 좁혀드려도 직원들의 진작 사기도 있고 만약에 그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직무 해제됐을 때 저희가 월급이 안 나갑니까? 아닙니다. 나가죠. 네. 네. 그러면 그것도 혈세죠. 네. 근무도 안 하고 돈이 나가니까. 네. 그러한 거를 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그 불미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1월 연초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하여튼 2달간에 하여튼 좀 그 계속 그 안 좋게 지금 왔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이 수차례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
관리 감독도 좀 했고 회장님이나 그 당사자도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회장님한테도 어쨌든 만약에 그 절차를 진짜 직원이 뭐 안 되거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여튼 그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든가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게끔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분을 어쨌든 서로의 그 감정이 좀 악화된 거를 나중에 이제 해결이 좀 잘 됐어요. 마침 뭐 경찰서에 서로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뭐 그런 데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그 조율이 다 돼가지고 2월 말경에 조율이 다 돼서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돼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좀 불미스럽게 이제 잠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지도 감독을 하려고 계속 나가서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율을 마침 근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우리 또 물론 우리 담당분들도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빨리 그걸 해결을 해야 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월급을 책정을 할 때 가드라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복지 시설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게 돼 있고 거기 규정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규정에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든가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거기에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그 종사자의 그 급료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급료 문제도 저희 정부에서 정한 보건복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네네. 거기에 합당하게 직원들 월급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들 월급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어차피 그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들의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사비 내서 사업비가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자부담 나가는 거고 그건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그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내부의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 또 대표들과의 상황들 이런 보조금 단체에서의 운영 자체가 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자율권을 준과 동시에 당연히 내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좀 강력한 주문해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방원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네. 예, 좀 아픈 관계로 자주 못 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늘 주민생활 지원실은 이렇게 보면 참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동적인 일들을 유기적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 있거나 그러면 참 전화들 달갑게 반갑게 아주 받아주셔서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이야 다 전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다니는 분이라 내 전화번호를 드리고 그분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적이 많아요. 네. 그게 한 3, 4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 그래서 꼭 전화하면 이렇게 벨이 3번 이상 가기 전에 꼭 전화 받고 끝까지 그거를 다 된다 안 된다 가부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서에 진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작년에 사무행정 감사 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행정 감사 때 지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장애인 그 편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우리가 기능 보강 공사 있잖아요.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편의 2018년도에 아마 전수조사는 한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작년에나 하고 올해도 있고. 뭐 많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많이 됐나요?
그러니까 예, 지도해가지고 들대인데 지금 예, 해서 그 완결해가지고 완벽할 수는 예, 없지만 보고 받고 예, 예, 또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을 때 그 몇 군데 또 이렇게 집어서 또 해준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조사를 해 보십사 하고 전수 조사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그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또 오래된 것도 많고 하니까 그거는 올해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호 통역센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지금 공사 들어갔죠. 아, 공사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아, 지금 설계가 이전만 해놓고 지금 회계과에 이제 그 설계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업체 선정만 되면 바로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시작하고요. 일단은 예. 수호 통역센터는 일단 옮기고 아, 예, 일단 그 옮기기로 일단 했는데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예, 근데 사무실 비워줘야 거기 그 회장님하고 그 통역사분이 오셔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서 1, 2층으로 옮겨가면서 할 수 있으면 자체해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예, 저희가 그 임시 이동 장소를 해놓은데 조양동으로 이전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수호 장애인들을 좀 멀리 저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곳에서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다가 다시 그게 이제 선회가 된 거잖아요. 네. 시내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정확하게 이제 설계를 하고 예산은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네네. 하고 그 우리 계장님도 아주 숱한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작년에 우리 올해 이제 그 장애인들 편의 시설로 해서 차량 구입하기로 했었죠. 네, 올해 차량 지금 현재 3대 구입하게 돼 세대 있는데 구입하기로 한 대는 된- 지금 나와서 지금 이제 나왔어요. 예, 그 아프터 서비스 센터 그 신체 장애 복지에 갈 차는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아마 그 저게 그 인수가 될 거고요. 지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한 대는 6월 말경에 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세웠던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은 지금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놓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하려고 지금 네, 그렇게 그거는 돼 있습니다. 이제 보조기 장착을 또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거기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냥 본고 차량만 그냥 신청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장들이 원활치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연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늦으면 저희들 의원들한테 전화가 무지하게 오거든요. 아, 예. 전화가 없어서 가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또 그동안 또 많은 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예.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다 이해를 하길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참전 유공자 지원 수당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들의 이제 뭐 이게 원래 이 유공자들께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가 유공자가 전체 속초에 몇 분 계시나요? 1277명 계십니다. 1277명 1277명 계십니다. 예, 1277명이죠. 이분들에 대한 그 예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보훈 명예자들도 있고 참전 명예자들도 있고 독립유공자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맞죠? 네.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여러 부류의 유공자들이 많으신데 회장님 좀 화면 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과장님
많은 얘기도 했고 네. 뭐 정책 정부의 정책과 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열심히들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뭐 이렇게 청사들 뭐 이렇게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막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해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그 예우를 지켜주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건 있는데 이 사진을 하나 좀 보면 사진 일길이라고 30이라고 이 국가유공자님 집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예, 이게 장사동이에요. 장사동인데 우리가 그래도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남아 있거든요. 이 달대는 누가 달아주나요? 저희 그 시에서 예, 저희가 명패 사업을 시에서 시작한 사업을 2016년도서부터 지금 시에서 16년도에. 예, 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18년도까지는 시에서 달아졌고 작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그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작년도서부터는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명패 다른 날 뭐 해가지고 달아주지 않나요? 좀 정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작년도서부터는 예.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그 명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집집마다 예, 그때 요 패가 내려오나요? 같이? 그렇죠. 다 만들어져서 온다는 거죠. 내려오죠. 19년도 작년도서부터는 그러면 과장님 요 패는 이제 우리가 형태도 뭐든 바꿀 수 없는 거고 이 지금 작년도 저건 옛날 거, 예, 지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에서 저걸 이거 이 사진은 저번 달에 찍은 겁니다. 아, 이 사진은 저번 달에 찍은 겁니다. 저 시에서 저희가 아마 자체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행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패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1277명에 대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자부심. 그 뭐 얼마나 그 나라 지키느라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다른 혜택들은 좋은데 이렇게 이런 자존심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다른 뭐 어차피 이거 시장님이 달거나 아마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다른 데는 네. 여기 이 집은 뭐 하다가 떨어져서 이분은 어디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다른 것 같고 시장님이 직접 달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 예, 예. 1277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깔끔하고 이게 이제 각 정권 때마다 아마 이 패들이 좀 틀려질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일단 내려오는 거를 하더라도 일단 좀 조사를 좀 해서 좀 어디다 이분들이 어디다 달아주세요. 아니면 여기가 좋겠습니다. 내지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녹슬지 않거나 아니면 녹슬 때 같으면은 그렇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전 유공자 지원의 부분에서 특별히 명패 사업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 부분이 좀 명예롭게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감정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신규 제작하거나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조치 이런 당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네, 신선희 위원님. 예, 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네. 지난번 이제 예추경에서 일단 그 장애인 단체 분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관계로 네. 일단 보류를 좀 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장애인 단체 시설 관계자들하고 뭐 어떤 소통이 좀 있었나요? 지금 뭐 간담회, 네, 간담회 공청회라든가 만담회 같은 거 개최한 적이 있나요? 예, 5월 13일 날에 이제 장애인 단체 연합회하고 간담회 1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15일 날에 2차적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 대표자하고 장애인 가족 대표자분들 모셔가지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확정은 못 졌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아직 이제 그래서 안 끝난 의견 상황이네. 소통만 그날 아주 그 서로 원하는 얘기를 그냥 터놓고 그냥 얘기를 다 듣고 근데 뭐 어떻게 짓고 뭘 하고까지의 결정은 다 못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단체 연합회 회장님들이 자체적인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나중에 해서 어떠한 필요 시설 진짜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로 한 시설을 어떤 것인지는 자기네가 회의를 통하고 해서 추후적으로 다시 시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다 모셔다가 다시 한번 2차적인 간담회를 해서 의견 소통을 좀 더 하고 그래서 뭐 2층, 3층이든 뭐든 어떻게 될지를 좀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휘부하고 어떤 얘기를 한번 했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공익 시설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설 이용자분들의 위주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만 그 시설의 만족도와 어떤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소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협의점을 내 가지고 훌륭한 시설로 타선되길 기대하고요. 그 이제 장애인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 관련한 그 민원 사항인데 이제 이게 그 뭐 도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인도라든가 뭐 이렇게 차도가 있지만 주로 이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뭐 각종 이제 신호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통 표지판, 도로 표지판, 안내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도 이제 식재되고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뭐 기관 단체에서 그 인도상에다가 시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제 시설만 하는 그런 곳이라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어떤 매뉴얼에 이게 이제 시공을 할 때 매뉴얼에 나름대로 나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편하게 이제 시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인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진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거기에는 뭐 비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불편한 어떤 그런 뭐 인도가 따로 없는 그런 도로, 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사람이 보행자나 휠체어가 가나 다 불편하죠. 그런 위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거기에 뭐 댓글을 제가 안 달았지만 일부 또 거기 보면은 우리가 공원 녹지가 같은 데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그 지주대를 설치했는데 그 지주대가 너무 이렇게 나와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이제 전담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뭐 이런 단체라든가 우리 부서별로도 좀 협업을 좀 하셔서 소통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을 대해서 더 이렇게 주지시켜 가지고 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유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SNS에 뭐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이제 올린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그냥 스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있고도 또 충분히 그거를 감수성이 좀 낮아서 못 느낄 수 있는 부분, 당사자들의 불편은 사실 굉장히 고충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시설위원님께서 좀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5쪽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그러니까 긴급 생활 지원비, 이게 15쪽인가요? 예. 14쪽에 있죠. 이제 6번 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가구 수가 15조 위에 있어요. 지원 실적에 보면 지원 대상자의 가구 수는 4,286 가구인데 가구원 수가 5,766명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한 가구당 인원이 어떻게 거주해 하고 있냐면 1.34명이 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요것만 보면 저소득층. 그래서 결국 그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예. 네네. 저희 속초시의 이제 2018년도 속초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총 세대를 1인 가구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 평균이 총 가구의 28%가 1인 가구예요. 네. 그리고 속초시 평균의 그냥 가구원 수는 2.2명이에요. 굉장히 가구원 수가 낮죠. 저희 네. 평균치도 2.2명인데 요번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의 상황은 1.34명이더라. 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고령화된 노인 가구, 또 금방 저희가 장애인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가구 등 이런 상황들의 그 1인 가구 형태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사회적 거리, 생활 거리 두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부분에 1인 가구 이분들이 혼자서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또 챙기거나 사회적 교류 없이 이런 부분에서 간혹 위험한 상황들 좀 발생할 수 있죠. 네. 고독감 역시나 높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만 내려왔을 때 좀 실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전국의 상황에서 저희 속초시가 이미 고령화되고 있고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특단의 정책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래서 있는 정책들 또 행정에서 처리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실 10% 5% 저희가 조금 더의 그 관심이 이쪽엔 좀 가야 되겠다. 네. 네. 네, 이 부분 내내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강화가 되기도 하고 한번 좀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좀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예, 저희가 지금 네. 따로 또 좀 1인 가구 지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맞춤형 희망복지 쪽에서. 네, 예, 그래서 별도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자료를 좀 모집도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떤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말했듯이 청장년층 지금 말 그대로 청장년층에 대한 1인 네. 가구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1인 가구 전수를 다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또 좀 어려우신 이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네. 한번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하나 해보려는 지금 의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되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년층까지 지금 우리가 아울러서 1인 가구 지원을 해주신 건 굉장히 좋고, 근데 2020년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 그렇죠? 네. 생활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이제 본 의원이 그 주민생활지원과 이제 산불 관련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성금과 성품이
행정이나 저희 의회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부분이 답지를 했고 참 감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용 현황이 어떤가 이제 네네. 제가 과장님과 또 계장님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추가 자료까지를 이제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의 이런 성금의 부분들, 기금의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소홀함들 때문에 잘하고 있었던 정책 99%가 1%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례들을 좀 보고도 있습니다. 네. 네, 숙주시가 이제 행안부의 이런 후원과 기탁된 물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재민들만 위해서 활용을 다 하고 나서도 남겨진 그 성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좀 있었습니다. 네네. 성품. 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질의 통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의 이제 배부를 통해 가지고 자녀 물품 정리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주셨던 부분 제가 잘하셨다고. 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선진 행정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면서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자 주민생활지원과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해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질의 부분은 없고요. 그 내용을 잘 지금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께서 SNS 상에 의원들을 이제 태그를 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실 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네. 씁쓸한 생각이라는 건 장애인들이 지금 이 통행권이라든가 이런 그 제약을 받을 때 좀 마음이 아픈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부서와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SNS의 이런 그 글들로 인해서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일단 이분들의 그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네.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 상에 그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혹여나 이제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가 기회가 있으시면 네.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네, 창구를 네.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네, 네.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SNS 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저도 사실 그 모습은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현장에서 그 적은 인력에서 또 뛰시는 공무원 입장도 본 의원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소통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후원이 줄었다고 그래요. 네. 후원과 기부하시는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좀 줄어서 부서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뭐 어떻게든 요청하시는 데는 많으시고. 예. 좀 그런 게 많은 네. 편입니다. 지금. 네. 근데 어차피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일단 그 코로나로 일단은 그 좀 잠체되어 있으니까 오시는 분을 오시지도 않게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후원 이런 것도 좀 줄어든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예. 이런 부분에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지금 장애인들께서 그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그 후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추후적으로 뭐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연결해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연이 그 발언 이제 기회를 얻어서 그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과장님이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라는 걸 전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과장님이 힘내셔야 또 관계 우리 부서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힘이 나시니까 네. 힘내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계세요. 그것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힘든, 관심이 필요한, 더 지원을 해야지만 어떤 사회적 형평성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공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초 시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듯이 좀 좋은 정책과 또 하고 있는 것들에 좀 더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보다 더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